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개화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 정말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는 한 주였는데 이번 주는 각 기관들과 언론이 합세해서 작정하고 흔들어댄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이런 때가 있죠. 오미크론은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후 서서히 퍼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당연한 수순에 불과하고 향후 확진자가 더 퍼져나갈 것은 너무 쉽게 예측 가능한 사실이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오미크론의 특징만을 보면은 감염력은 델타보다 더 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신 치명률은 훨씬 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치명률이 약한 오미크론이 최대한 빨리 퍼져서 주력종이 되면 코로나가 감기처럼 되면서 사실상 종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최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내용만을 확대 재생산하고 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때맞춰 파월이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고 연준이 통화정책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역시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였는데 시장의 공포심 조성의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연준은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가는데 테이퍼링을 실시하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실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말 하면서 테이퍼링을 하겠냐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또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가 핑곗거리가 되었는데 고용 증가 건수가 21만 건으로 기대치였던 55만 건에 반토막도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4.2%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계속 갱신 중인데요. 이런 거는 하나도 보질 않고 고용 건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흔드는 소재로 삼았습니다. 예전에는 고용 건수가 나쁘면 오히려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삼아서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춘다면서 한때 호재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악재가 되었으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사실 앞에 말했던 시장 하락의 소재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기술주들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훨씬 타격이 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요 며칠간 경기 민감주가 많은 다우보다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이 훨씬 안 좋았죠. 그건 나스닥이 그동안 훨씬 더 많이 상승해 왔고 또 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에 연말을 맞아 기관들도 수익을 실적으로 만들 겸 또한 세금을 위한 매도도 할 겸 싹 한번 털고 다시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나스닥은 지난 9월에조차도 강력한 조정은 없었고 결국 10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1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조정다운 조정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10% 이상 빠지는 조정장을 한번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오래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계속 상승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과열된 공기를 식혔다가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더 큰 변동성 없이 오래 가죠. 사실 엄청 크게 조정을 받은 것 같지만 S&P는 최고가 기준으로 아직 5%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조정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수준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오미크론을 포함해 불안정한 시국이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두 주 더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기관이나 큰 손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은 숏 포지션 등을 통해 하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아래로 가둬놓고 시장을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얻어맞고 괴로워하는 건 개미들 뿐이죠. 그것도 단기적인 시야로 시장을 보는 개미들 뿐입니다. 개미가 시장에 맞서 싸우려고 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누군가 싸우려면 나 역시 진흙탕으로 뛰어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럴 바엔 그냥 싸워주지 말고 멀리 높고 안전한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는 게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성공한 장기 투자자란 수년간 이런 모든 굴곡을 다 이겨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네, 이번 주 시장을 보면 시장이 얼마나 비이성적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팬데믹 수혜주로 여겨졌던 주식들이 대부분 박살이 났습니다. 주간 실적 기준으로 팬데믹 최고의 수혜주죠. 줌의 주가가
무려 16% 이상 하락했고 52주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고점 대비 거의 70% 빠진 겁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인 도어대시도 16% 하락, 그리고 이커머스주의 대표격인 쇼피파이도 10% 이상 하락을 했고, 또 넷플릭스와 로크 같은 스트리밍 기업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이 기업들은 팬데믹이 번지고 비대면 기조가 시작되면 혜택을 받는 수혜주들이죠. 그런데 이런 주식들 주가가 이렇게나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의 본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미크론도 결국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장기적인 팬데믹 회복 국면을 되돌리지 못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시장이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본심을 가지고 있는 채로 공포심을 조장해서 단기적으로 전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게 뻔히 보이고 있죠. 애플은 기술주 중에서 유일하게 위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기술주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번 나스닥 하락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상승한 대형 기술주가 되었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아이폰 13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주간으로 3% 정도 상승을 했고 170달러라는 신고가도 경신한 강력한 한 주였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애플은 이미 수차례 더 이상 성장주라기보다는 가치주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애플의 진가가 잘 드러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끝도 없이 오르던 두 개의 섹터, 메타버스와 전기차도 이번 주를 통해 과열을 시키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를 위주로 한 유니티, 로블록스 등의 메타버스 주들은 모두 고점 대비 상당한 하락을 했고, 리비안, 루시드를 위주로 한 전기차 주들도 일주일 내내 약세를 보이며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기차의 대장주이자 빅테크라고도 할 수 있는 테슬라는 최악의 한 주를 보냈죠. 주 중반만 하더라도 1100달러대를 강하게 사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 후반에 일론 머스크의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고 시장 분위기도 나빠지면서 강력하게 하락해서 1000달러의 지지선을 시험했습니다. 현재 1000달러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지난번 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게 될 테고 다시 상승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900달러의 지지선까지 밀리는 케이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달러가 깨지면 매물대가 거의 없는 900대는 모두 패스하고 매물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900달러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런 흐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낮았죠. 너무 급하게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 확실히 떨구고 난 다음에 오르기 시작해야 더 오래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지금 12월 9일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단타 세력이 많이 몰려있고 과도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리 부풀어 오른 공기를 빼주게 되면 루머에 의한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루머 같은 노이즈에 덜 휘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결국 실적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은 다시 환호하며 사게 되겠죠? 불과 얼마 전에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말이죠. 네, 이렇게 한 주의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인플레이션 이슈로 시끄러웠던 한 주였는데요. 잘 이겨낸 우리 모두를 칭찬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아마 시장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정도 분위기가 안 좋은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마음에 둔 상태로 시장을 보시면 불안감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요. 이럴 때는 최대한 뉴스도 멀리 하시고 특히 다른 투자자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시장 타이밍을 보면서 팔았다 샀다 하면서 나는 고점에 팔고 나왔다 뭐 이런 말 하는 투자자들 특히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오래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사라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 가던 길 가세요 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오랜 투자 생활 동안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시장에서 낙오되어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름길로 가려다간 반드시 탈이 납니다. 한번 낚싯대를 들이웠으면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낚시꾼의 마음으로 느긋하게 관조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 주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